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밤 11시 30분 제주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 휴가 기간이어서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틀 전이었죠. 2월 26일 토요일에 방송했었던 10종목. 그 이후로 제가 방송을 안 한 이유는 사실 그 종목들로만 3월 달에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 것도 있고요. 물론 휴가 중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오늘 모두 2%에서 30% 상한가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원전주는 반드시 오늘 급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주식토론방에도 오늘 아침에 8시 한 40분쯤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죠. 원전주 급등할 것이다. 그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보성 파워텍은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휴가 중이어서 뭐 간단하게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장중에 뭐 컴투스 홀딩스 한 종목 정도만 매수 매도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두 종목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다시 내일 휴장 이후에 3월 2일에 매도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가 기간은 목요일까지인데요. 간단하게라도 방송을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2월 26일 토요일에 방송한 이후에 오늘 바로 이제 거래일이었죠. 원전주는 10%에서 30% 상승을 했고 시초가 대비해서도 이게 핵심이죠. 5%에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갭이 높게 뛰었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시초가 또는 그럼에도 중간에도 눌려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최소한 3, 4%는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이다. 또 심지어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종목 수를 합치면 2,400 종목인데 2,400 종목 중에서 겨우 한 6종목밖에 되지 않는 제가 이제 원전주 다 동그라미 쳐드렸었죠. 6종목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오늘 대응을 못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아침에 이제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면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침에도 내가 충분히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로 수익을 못 냈다는 거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기회가 사실은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 종가에 재료가 발생을 하고 월요일에 급등하는 패턴들 특히나 이렇게 강한 재료들은 쉽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낸 분들은 상당히 축하드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라도 앞으로도 뭐 비슷한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항공우주도 모두 오늘 5%에서 8% 방산뿐만이 아니라 누리호에 대한 언급도 제가 같이 재료 발생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거기다 실적까지 제가 잘 나왔다는 말씀도 드렸죠. 좋았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엔터주 그다음에 제주항공 꼭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배터리 쪽은 저평가 우량주들 뭐 여전히 많죠. LNF, 후성, 뭐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도 모두 2에서 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들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어쨌든 내가 자기 효능감 제가 뭐 재테크 강의 때 매번 말씀드리는 자기 효능감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자기 투자에 대한 확신인데 사실 그게 없으니까 매번 놓치는 거거든요. 놓치고 나서는 다시 그때 들어갈 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껄무새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효능감을 키우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한 주라도 사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1%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는 자신 있게 내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을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종목을 어떻게 매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목을 제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제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제가 그래도 이번에 조회수가 좀 나왔네요. 조회수가 1000회 정도 나왔는데 지금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제가 11분 07초에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재료도 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주식책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재료 분석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지 저항만 알아도 저는 한 달에 3, 40%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다른 공부법으로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운 공부법으로 수익을 잘 내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반대로 수익은 또 안 나고 오히려 물리기만 한다면 공부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514분이 계신 주식 토론방에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죠. 여기는 이제 저 원전주 급등 예상된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 드렸었고, 물론 이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핵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고 하지만 저는 오후장 반등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회담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회담이. 그래서 어쨌든 좋게 보고 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사실 미 선물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마이너스 2%, 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었지만 저는 오후장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장초에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주식 스터디 1기부터 5기 분들 모여있는 리포트 또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 방에도 한국가스공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FNC 엔터 이 세 개의 리포트를 매일 리포트가 한 3, 40개씩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한 거예요. 뭐 업종도 보고 그 내용도 보고 그다음에 차트도 살짝 보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 종목 세 종목 공유를 해드렸었고 그 종목들도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어느 정도 제 매수 매도 방법이라든지 종목 선정에 대한 이해가 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장표도 이렇게 띄워드려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다. 대장주는 뭐 대장주 딱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었고 이렇게 리포트 공유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 한국가스공사는 장중한 때 10%까지 상승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장중한 때 10%, 펜엔터테인먼터도 장중한 때 4.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설사 오늘 못 냈다 하더라도 꼭 공부를 하셔서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버상파워 때 상한가 갔고요. 일진파워, 나머지 뭐 서전기전,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원전 관련된 재료들은 제가 벌써 방송 10번 이상 했기 때문에 뭐 보성파워텍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정말 많이 드렸었죠. 일진파워도 그렇고요. 뭐 한신기계란 이런 소형주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 뭐 고점에 물린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까지는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서 탈출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신고가까지 기다린다고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물타기에 대한 강의도 몇 번 했었는데 정배열 추세 전환되고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정부 정책에서 탈원전을 오히려 원전 그 친화적 정책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탈원전과 원전 정책이 맞붙어 있을 때가 사실은 좀 더 재료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원전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테마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성파워텍과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수급이 빠져나간 차트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신고가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타야만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차트 보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저항 구간까지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는 물을 평단가를 낮춰놔야지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거지 계속 기다리면 결국에는 주가 상승분만큼 다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계속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보셨던 곳들이 이제 이거죠. 한전산업 이런 곳들이 그렇죠. 윗골이 길게 단 곳들은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윗골이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급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린 분들이 계속 매도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더더군다나 올라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금요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겁나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항공우주 중에서 항상 원픽으로 뽑는 종목이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약간 결은 다르죠. 항공위성하고 이제 그 저궤도 위성 쪽하고는 좀 통신 장비 쪽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을 참 좋아하고 이 곳들은 지금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결국에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다 보면은 무기 수출도 일어날 수 있고 방산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탄력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가고 추가적인 재료가 금요일에 발생을 했죠. 누리호 이슈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 수익 낸 분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터리 소재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5%대 오르긴 했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벽하게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쨌든 현재는 악재가 없는 LNF나 뭐 나노신소재나 후성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좋긴 한데 오늘 리포트는 잘 나왔어요. 하지만 컨센서스가 워낙 하회를 했죠.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LNF도 장중한 때 한 2%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나노신소재도 장중한 때 3.4%까지. 그리고 후성도 장중한 때 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후성 오늘 리포트 잘 나왔죠. 후성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엔터주들 중에서는 하이브 말씀드렸었고 뭐 큐브엔터 그런 이런 소형주들 말씀드렸는데 SM과 YG도 물론 좋습니다. YG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 SM은 지금 CJ, ENM 합병 이슈가 계속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도 오늘 장중한 때는 약 한 4.7%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중에 뭐 잘 매도를 하셨으면은 뭐 수익을 오늘 많이 냈겠죠. 또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건부 인수합병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잖아요. 물론 유럽 승인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서 한동안 좀 소강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거보다는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스타라든지 이런 아랫단에 있는 에어부산이라든지 LCC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제주항공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한 달간 30% 이상 올랐지만 그나마 시세를 줄 수 있는 건 제주항공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한 때 이렇게 2%까지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T로보틱스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게 상한가를 간 이후에도 밀리지 않고 횡보로서 버텨주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사업부를 지금 10배 정도 인력 충원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물론 아직은 로보와 삼성전자의 이런 협업 가능성 이런 거는 뭐 메인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약간 아랫단에 있는 언론사에서만 뉴스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게 비중은 두지 않고 다만 이 로봇주들 중에서는 일단은 로보가 대장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이제 부대장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매도를 하더라도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것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테마주기 때문에 100% 테마주죠. 실적주가 아닌. 그러니까 테마주에서는 실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지 말고 테마성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관점보다는 대응의 관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UAE 드론 택시도 지난주 월요일 정도 일주일 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한 40% 이상 올랐는데 네온테크하고 베셀이 제가 대장주, 부대장주로 말씀드렸고 베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방산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수직 이륙형 그런 헬기 뭐 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와도 맞물려서 같이 수급이 붙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뭐 촉박하게 올린 것도 아니죠. 이번에는 새벽에 올린 것도 아니고 무려 3일 전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새벽까지 충분히 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수익을 못 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자기 효능감,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다. 근데 난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그건 전혀 다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자기가 종목 선택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신하고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자기 효능감을 쌓을 수 없다면 계속 그냥 밑도는 지수 수준 정도의 수익금밖에 못 가져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는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꼭 급등주라도 한 주라도 사서 뭐 10만 원 투자하는 거죠. 커피값 투자해서 내가 매수매도 해서 당연히 뭐 5천 원, 6천 원 수익 내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패턴들을 집중력 있게 봐야 된다. 이게 사실 한 주라도 사지 않으면은 집중력이 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습관화가 된 분들은 그렇게 나중에 뭐 녹화 영상이라든지 복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한 주라도 사서 장중에 대응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수익을 내고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물리고 손절을 했는지를 반드시 패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식 투자가 늘 수 있다. 투자 공부가 늘 수 있다. 제가 좀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 스터디라도 참여하셔서 반드시
실력을 늘려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방송만 본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에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100%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모든 단어들, 모든 재료들, 뉴스들 다 100%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50%만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기초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종목 강의나 이런 매수 매도 방법, 차트 강의를 총 하면 한 7시간 정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Q&A까지 하면 그 정도 하니까 그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평소에 다루는 많은 사례들을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물론 스터디 지금 1기부터 5기까지 100분이 넘죠. 12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방송을 제가 이제 녹화해서 드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채워나가야지, 그거 한 번만 보고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된다라는 것들은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꼭, 안 그래도 제가 좀 제주도에서도 그 상록 형님을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주식 스터디방 있는 분들 특히나 더 잘 돼서 어쨌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점점 더 승률이 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저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뭐 많이 투자를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70만 원대 정도 수익을 내고서 2월 달을 일단 마무리했고 2월 수익률은 54%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이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제가 아까 주식 토론방에 공유했는데 러시아군 4,500명 사살했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진격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도 어쨌든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기사로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탈영과 명령 불복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여단 중 1개 포격만으로도 5개 경로의 적군 장비와 병력을 파괴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가 무조건 잘 이기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만큼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빨리 협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오히려 우리가 내일 휴장인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3월 1일, 2일까지 시간이 아직은 한 30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협상이 진전이 있다면 당연히 증시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YTN을 보면서 느낀 게 EU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선언적으로 뭐 EU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약간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라도 만약에 된다면 러시아는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 싶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다 안 됐거든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그런 브리핑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귀추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U가 이제 러시아 항공기 하늘길을 폐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된 곳들이 이제 유럽 항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점차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고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전에 11시, 오후 밤 11시에 나온 기사죠. 이 내용도 제가 뭐 주말에도 뭐 다른 지인들한테는 많이 전달을 했는데 결국에 핵 전력에 대한 문제. 근데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무력 시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뭐 핵 미사일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해결이 되면은 가장 완벽한 이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뉴스 검색도 증시 전에 아침 7시든 8시든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증시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뭐 인터넷 테크,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산주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스터디 5기 말씀드린 대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유채꽃이 굉장히 많이 펴서 저도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주식 방송에 대한 뭐 추가적인 콘텐츠나 좀 기획 같은 것들도 제주도에서 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복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방송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